유형별로 연습하는 건 좋은데 그 유형을 푸는 방법이 일관성이 없거나 체계가 없으면 그 유형을 연습해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가 일관된 방법 가지고 봐야 돼. 알겠어? 그래서 거기 써있지. 가장 위에 뭐라고 써있어? 활용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해야 돼? 등차인지 등비인지 보셔야 돼요. 질문입니다. 등차예요? 등비예요? 3, 2, 1 등차예요. 이건 외우셔야 되고요. 자, 등차예요? 등비예요? 쓱 보시고 10초 10, 9 등차 한번 나왔으니까 다음 등비 나올 타임이지. 등비 타임! 등비 맞아요. 왜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넓이라는 글자가 널 비율로 만들 거고요. 자, 등차일까요? 등비일까요? 등비? 맞아? 확실해? 길이를 물었는데? 등차야? 등비예요. 이건 프랙찰이고요. 오케이? 등비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냐면 등차인지 등비인지 유형을 나눠놓고 문제를 열심히 푼 다음에 난 맞췄어라고 하는 건 뭐야? 굉장히 자조적인 그냥 활동이에요. 내가 맞춘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펀치라인에 어떻게 해놨게요? 섞어놨죠. 등차 몇 개 놓고 등비 몇 개 놓은 다음에 주제가 뭐야? 뭐가 뭔지 모르게 섞어놓고 풀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시험지에는 뭐예요? 뭔지 모르고 나오니까 그 판단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자, 등차인지 등비인지부터 판단하시고 판단하는 방법 설명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거기 써있죠. 첫 번째, 직선의 길이를 물어요. 자, 언제나 그런 거 아닌데 대체로예요. 길이를 물었어. 그러면 뭐겠니? 등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직선의 길이를 물으면 등차다. 이유는 간단한데 선형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1번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2번이에요. 1번보다 더 중요한 건 2번인데 자, 도형이 닮음으로 나오면 닮음의 정의가 뭡니까? 닮음의 정의가 뭐야? 자, 한 글자로요. 한 줄로. 그러니까 얘들아 그거야. 알았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나 지금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 지식은 추상화할 수 있어야 돼. 추상과 부채라고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지식은 그 정의를 말하는 게 자기가 아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냥 좀 틀려도 좋거든. 90%, 80%쯤 맞아도 좋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그럴듯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구라는 치지 말고. 근데 80% 비슷한데 우리 닮으면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 모양이 똑같아. 단 뭐가 다를 수 있어? 크기가 다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닮으면 되는 거야. 동일한 모양인데 크기가 뭐 하면 돼? 다를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닮음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지 않냐?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누구 거 따라하는 것도 아니야. 만들어낸 거야. 어떻게? 야, 내가 저거를 뭐라고 인지해야 될 텐데 닮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이런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본인이 본인한테 설명해 보는 게 제일 최고야. 자, 어쨌든 닮음은 뭐야? 기본적으로 닮으면 뭐가 튀어나와요? 비가 튀어나온다고요. 닮으면 비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닮으면 또 왜 비율입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 되게 많아. 내가 옛날에 가르치다 생각한 거야. 야, 이게 직각이잖아. 그러면 닮음이 만약에 차야. 빼기 1, 빼기 1, 빼기 1을 하면 직각삼각형이 되냐? 네가 봐도 안 되는 거 알겠네. 그치? 오호, 그럼 빼기 3, 빼기 3, 빼기 3 하면 선생님 너는 0이 되는데요?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뭐야? 닮음은 줄어들 때 어떻게 해야 돼? 비율적으로 줄어들겠죠. 알겠습니까? 자, 닮은 도형이 나오면 대체로 뭐가 등장할 거야? 비가 등장할 거야. 알겠니? 자, 거기다가 그러면 일반화된 지식 몇 가지를 좀 가자고요. 원이 나오면 무조건 뭘 쓸 거라고요? 반지름이죠. 그쵸? 제가 이거는 진짜 일관되게 말하잖아. 반지름 안 쓸 거면 원은 아예 가치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게 왜 어려울까? 보조선을 그으세요.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 보조선을 그으세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 보조선을 긋는다. 풀이 방법이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단어야. 보조선을 어떻게 긋는지가 핵심이야. 그치? 어느 날 와갖고 조상님이 이렇게 그어라 속삭일 거 아니면 그치? 그러니까 발상적이 되면 안 되니까 보조선 어디다 그을래? 이렇게 하나 긋겠죠. 여기가 예뻐 보였습니다. 일로 그을래요. 맞아? 아니겠지. 접하는 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 여기다 긋겠지. 그 다음에 어디에 그을래? 여기다 긋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긋겠지. 그치? 이해돼? 또 하나 더 그으면 어디다 긋겠니? 큰 거 하나 그을 거야. 왜지? 이것도 뭐야? 원 아니야? 그치? 자, 원이면 못 쓸 거라고? 반지름 쓸 거. 반지름 안 쓰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도형은 보통 이렇게 긋고 시작을 해요. 너도 알,
너도 알, 너도 알 이런 식으로 긋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너도 알, 너는 얼마야? 루트 2R 됐어요? 끝났네요. 만들었는데요. 아시겠어요? 반지름 안 쓸 거면 아예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이 뭐라고 정의하면 돼요. 또 뭐야?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고요. 한 점 중심, 같은 거리, 반지름 두 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반지름 긋는 거 이런 거 또 마찬가지야. 항상 뭐라고 물어? 원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답을 못하면 걔는 관점이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관점을 좀 분명히 세워라. 자, 원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무조건 반지름 갖다 때려 그으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특수각이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셔야겠죠. 몇 도? 30도, 45도, 60도가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푸시면 되고요. 특수각이 안 나왔어요? 씨바 망했네? 그러면 뭐야? 계산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오케이? 계산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뭐야? 좀 웃긴 얘기지만 닮음을 찾아가셔야 돼요. 자, 네 번째도 있고 다섯 번째도 있는데 여기는 주요 주제가 메인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할 건데 얘들아 제발 펀치라인 끝나고 내 기분 정도는 좀 풀어봐라. 내가 볼 때 조금 난이도 있는 거 괜찮은 거 나왔거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긴 해. 없는 거 아니야. 진짜야. 빌드업이라고 있어요. 좀 웃긴 말인데 빌드업은 하나의 것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걸로 계속 여기를 맞춰서 하나를 완성해서 뭐 이렇게 계획식을 하나 세운다 이런 게 빌드업인데요. 미적분에 가면 써 있어요. 왜냐면 이 주제가 얘는 1부터 10까지인데 얘를 무한히 더하면 그거를 미적분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문과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공통과정에다가 지금 미적분을 빠지는 거라서 그때 있는 아이디어들을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빌드업도 있고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요거는 다섯 번째 건 미적분에서만 쓰이니까 여하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센 풀 때 잘 착각하는 건데 요거 주요 주제 말고 몇 개 더 있는데 알아야 될 것 중에 그냥 중요한 것만 적어놨어. 자, 좌표의 이동 자체가 뭐야? 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 2, 4, 7로 이동하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1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기 2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1로 이동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더하기 3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표 이동은 뭘로 이루어져요? 합으로 이루어진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펀치라인에 가게 되면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센에 이런 거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펀치라인에 갖다 넣어놨으니까 뭐 센도 틀리고 펀치라인도 틀려보시면 시험에서 안 틀릴 수 있겠네. 공이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한 총 이동거리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치자고. 오케이? 예를 들면 이렇게 치자. 뭐냐면 처음에 떨어져서 바운딩 될 땐 2분의 1만큼 올라가면 돼. 그럼 이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겠지. 그치? 4번 튀기면 총 얼마를 갑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봐봐. 알았어. 그려줄게 얘들아. 자, 이게 공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한 번 튀겼고, 그치? 2번 튀겼고, 3번 튀겼고, 4번 튀기지 않겠니? 그치? 그럴 때까지 총 이동거리를 구하라면 조심할 게 있지. 자칫하면 곱하기 2하고 끝낼 수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야지. 이러면 망하죠. 얘는 왜예요? 한 번만 떨어져요. 뭔지 알겠어요? 얘는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첫 시행은. 첫 시행은 올라갔다 그대로 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튀어 오른 만큼 내려가잖아. 알겠습니까? 이제 요런 게 아마 여러분들이 흔하게 놓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얘는 반쯤 외우십시오. 그냥 외우세요. 넌 등차야.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유는 간단한데 설명해 주잖아. 설명해 줘. 자, 이거 길이다 더하라는 거야. 자, 뭐 대충 보면 알겠지? 뭐 그렇지?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돼 있어. 씨발 존나 등차같이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요렇게 있잖아. 그치? 됐니? 자, 그럼 첫 번째 요렇게 생긴 거 맞지? 자, 두 번째 이렇게 생긴 거네. 맞니? 자, 알았어. 내가 다시 너희들 헷갈리지 않게. 자, 첫 번째 예를 들면 요렇게 생긴 거에서 요 길이 맞니? 두 번째는 요렇게 생긴 거에서 요 길이 뭐 이런 거라고 치자. 알겠니? 자, 노란 것과 주황색 닮았니? 닮았니? 그렇죠. 닮았다라는 건 비슷하게 생겼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쌍둥이는 닮았는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닮았다는 비슷하게 생겼다가 아니야. 알겠어? 자, 그러면 아니라고 답했어. 자, 그럼 얘와 얘는 닮았니? 맞니? 안 닮았죠. 님들 안 닮았어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닮은 게 아니라니까요, 얘들아. 요것과 이게 닮았다고 한다면 이게 몇 배가 됐니? 2배가 됐잖아. 그럼 네 길이도 몇 배가 돼야 되니? 2배가 돼야 되죠. 닮으면요, 얘들아, 그래서 내가 아이패드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닮음 이런 거를 그냥 뭐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아이패드에서 뭐 이렇게 딱 그리고 그럼 원 탁 잡아준 다음에 땡기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한 닮음이에요. 모양이 정확히 똑같은 상태에서 뭐 하셔야 돼요? 그대로 늘려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야. 이걸 잡은 다음에 그대로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냐? 아니겠지. 어떻게 되겠어? 같이 커진단 말이야, 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되면 이게 몇 배가 돼야 돼? 2배로 커져야 된다고. 그래야 닮음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거봐요. 그렇게 헷갈린다니까요. 닮으면 정확하게 뭐라고? 모양이 같다고요, 완전히. 모양이 완전히 같고 크기만 다른 게 닮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비슷하게 생긴 게 닮음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오케이? 닮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대충 길일 거야 생각하는 게 1번. 알겠어요? 자, 2번째. 그러나 사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교과서 같은 거 보시면 요게 55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55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 혹시? 자, 어떻게 하죠? 너 해서 반 자르죠? 자, 그래서 여기 55를 증명하는 그림이 얘예요. 어떻게? 똑같은 걸 올려놓습니다. 위아래 똑같은 그림이에요. 됐어요? 너 얼마예요? 14예요. 자, 너랑 너랑 더하면 얼마가 돼요? 똑같이 8 더하기 14랑 같아지죠? 맞습니까? 같아지죠? 같아지죠? 결국 뭐가 돼요? 얘와 얘를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쵸?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 다 길이를 더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반으로 갈라버린 거죠. 뭔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지금 이거 증명하는 거야. 뭐 8, 9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등차면 이렇게 다 더하면 계속 똑같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을 증명하는 그림이므로 너는 등차야 라고,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자는 거예요. 똑같은 게 뭐가 있겠니? 삼각형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뿅뿅뿅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뿅뿅뿅뿅 해놓고 그렇잖아. 다 더하면 일정한데 반으로 갈랐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도형이든 요도형이든 비리 물으시면 무조건 뭐더라? 아, 이거 등차네. 등차 그림이네. 교과서 속 그림이구나 정도 생각하시라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너희들이 틀린 건 앞으로 안 틀리게 조심하시고, 닮으면 알겠냐? 그게 아니라고. 알겠어. 자, 다음이요. 자, 몇 가지 유의사항이 더 있긴 하거든요. 몇 가지 유의사항이 더 있으니까 반드시 그 다 메모도 하시고 체크도 하셔야 돼.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합을 넣었나? 합을 넣었네요. 그 뭐 펀치라인 때 그 펀치라인 특징이 그거잖아요. 네가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틀린 문제를 진짜 소중히 여기고 잘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틀리라고 낸 문제야. 어렵지 않게 틀리라고. 알겠어요? 자, 뭐냐면 얘도 많이 틀려요. 얘도 많이 틀려서 여기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봅시다. 이거는 등비인데요. 자, 맨 처음에 요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한 변의 3인삼각형에서 뭐야? 요렇게 선을 넣어갖고 뭐야? 9개를 만든 다음에, 맞습니까? 자, 가운데 정사각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남은 8개의 정사각형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데 12번 반복할 때 남은 걸 물은 거죠. 그렇죠? 자, 딱 봐도 이 사각형하고 각각의 사각형들은 뭐였어요? 닮았네요. 정확하게. 그렇죠? 닮음일 거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넓이를 물었으니 등비일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내가 등비 판단이 끝났다면, 오케이? 너 등비야 라고 판정이 끝났다면 뭘 하시냐면 2가지 방법을 하시는 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진짜 허튼 소리가 별로 없어. 어딨니? 내가 하는 소리가 허튼 소리가 별로 없어. 야, 공비 얼마니? 3, 2,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야, 등비니까 뭐만 그냥 보면 돼? 첫항하고 둘째 항 넘어가는 것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공비 얼마니? 뭐 이렇게 어려워해. 그치?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뭐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을 루트 2로 나눠주면 그냥 괜찮아. 뭔지 알겠어? 아니, 첫 번째 A 있고 두 번째 AR이니까 너 구하면 뭐 한 거야? 공비도 구했고 첫 항도 구했으니 끝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뿌리가 2가지야.
이렇게 구하든가 아니면 뭐랑 뭘 구하든가 이걸 구하든가. 알겠니? 선생님, 뭔 흰소리입니까? 진짜 제가 예전에 이런 종류의 문제 중에 진짜로 수학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사실은 얘가 더 편하다고 했어요. 사실 얘가 더 편하니까 이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걸로 할 만큼 어려운 문제는 내신에밖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지금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가 무한대까지 더해야 가치 있는 주제라서 아는 사람들이나 모의고사에는 안 나와요. 이건 무한대까지 더할 때 가치가 있어. 오케이? 그래야 프랙탈이란 것도 이해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지, 그냥 등비의 합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 하지만 내신은 그런 생각이 아예 없잖니? 그냥 알아서 막, 야, 뭐 교과서에 좀 중요해 보이면 그냥 좀 어려우면 내지 않니? 알겠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건 내 기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게 더 쉬워요. 요게 더 쉽고, 알았어. 펀치라인 가서 한번 또 틀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좀 약간 애매한데, 야, 닮음이라고 한다면 간단한데, 너가 5고 너가 3이야. 그치? 이러면 몇 대 몇 닮음? 5대 3인 거지. 맞지? 이해해? 넓이 비는 25대 9가 되겠지. 그치? 뭐 길이비를 제곱하면 되잖아. 자, 닮음이라고 한다면 얘도 닮음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라고 치면, 선생님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오케이? 이 곡선의 길이를 뭐 알려고 해. 근데 얘가 5대 3이야. 그럼 너도 몇 대 몇이야? 5대 3이야. 뭔지 알겠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닮았다고 정의하는 순간 아무거나 찾아도 돼. 비율은 그 부분을 찾아야 돼? 아니면 딴 데 찾아도 돼? 딴 데 찾아도 돼. 어차피 뭐야? 나머지도 변도 다 닮았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다른 도형을 찾아도 돼. 심지어 붙어있는 다른 도형을 가지고 찾아도 상관이 없지. 그치? 어차피 닮았으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하나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제가 또 풀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자, 어쨌든 요 문제에서 유의사항은 어쨌든 요 둘 중에 하나를 구하는데, 자, 공통점 첫 번째예요. 자, 주의사항이에요. 첫 장이 어디까지입니까? 자, 이거를 12번 했을 때 남아있는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넓이 얼마예요? 9입니다. 라고 하시면 3, 3이니까 틀렸어요. 이렇게 틀려놓고 실수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니? 자, 어디까지가 첫 번째 시행이니? 만든 후 정사각형을 뭐 한다? 제거한다까지예요. 제거한다까지가 첫 번째 시행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뭐 해야 돼? 여기를 갖다가 드러낸 걸 의미하겠죠.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것만 빼냈으니까 9분의 8 하시면 되잖아. 9조각 중에 하나 뺐으니까. 요게 첫 번째. 알겠니? 이해되겠어? 좋아. 넌 이미 끝났어. 오케이, 넌 이미 끝났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얘들아, 합을 구할래? 일반항을 구할래? 다시 SN을 구하냐 AN을 구하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제거한 총량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고 남은 거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야. 마치 여러분 풀어봤을 텐데, 로그에서 딱 필터를 걸렀을 때 25%다 그러면 필터의 뭐 투과율이 25%야. 그럼 여기 1이 들어가면 여기서 얼마가 들어가야 돼? 0.25야. 0.25 구하라는 거야? 0.75 구하라는 거야? 문제를 읽어야지. 그치? 걸러진 걸 구하라는 거야? 통과된 걸 구하라는 거야? 똑같아. 남아있는 걸 구하라는 거야? 뺀 부분을 구하라는 거야? 남아있는 걸 구하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시행에다 이제 뭐 해야 돼? 똑같은 걸 또 하는 거잖아. 여기도 넣고, 이것도 제외하고, 이거 제외되잖아. 이것도 제외하고, 이것도 제외하고 하는 거 아니야? 맞니? 싹 제외한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너도 얼마를 제외해? 9분의 1을 제외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하래? 남아있는 거지? 그럼 얼마가 남은 거야? 너도 9분의 8이 남고, 너도 9분의 8이 남고, 너도 9분의 8이 남고, 너도 9분의 8이 다 뭐 한 거야? 남은 거겠지. 뭔지 이해하시겠어? 다시 또 자르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뭔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남아있는 첫 번째에다가, 오케이? 두 번째 한 거, 여기에다가 9분의 8을 또 한 걸 더해. 더하는 거야? 이걸 구분하셔야 돼. 더하는 거니? 아니야. 여기 있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계속 잘라내고 계속 잘라내는 거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뭐 한 거야? 얘가 두 번째 남아있는 거 그 자체를 의미하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최종 구하라는 게 12번 반복하여 남아있는 넓이는 뭐가 돼요? A 12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지 않나? 잘라낸 넓이의 총 합을 구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남아있는 넓이를 구하는데 그러면 요 잘라낸 부분들을 총합을 구해서 뺄 건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합이냐 일반항이냐를 좀 구분하시라. 알겠어요? 어쨌든 이게 일반항을 구하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내가 요 판단이 끝났으면 사실 이건 이미 진즉에 끝났습니다. 오케이? 아, 뭐냐? 두 번째 건 판단하실 필요도 없어. 이미 너는 뭘 알고 있어? R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하실 수 있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리나 좀 구했지만 첫 번째에서 비율상 얼마를 빼요? 9분의 8을 뺀다라는 게 한 번 됐죠. 첫 시행을 하면서. 그럼 두 번째 시행도 무조건 얼마를 하겠어요? 9분의 8을 하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A니까 R을 또 따로 구해야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 비율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일반항은 뭐가 돼요? 여기다 곱하기 얼마가 돼요? 9분의 8에 몇 승? n-1승이니까 11승이 답이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정리만 하셔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다음이요. 등차 등비 당연히 좀 헷갈리게 났어요. 요런 도형을 무한히 반복되는 걸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뭐 약간 그런 거야. 그 눈꽃 모양, 눈꽃 결정 보면 그 눈꽃 가지 않아 또 눈꽃 있고 눈꽃 있고 눈꽃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약간 프랙탈처럼 똑같은 구조가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가지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뭐 일종의 프랙탈 구조로 나온 건데 여튼 이것도 너무 그 헷갈리실 필요 없이 어차피 다 뭐 하라는 거야? 너는 다 더하라는 거네. 이건 합을 구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비율이거나 등차거나 등비거나 해서 찾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치? 등차 등비 아직 판정은 안 됐는데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자, 첫 번째 둘레의 길이 얼마야? L1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얼마가 돼? 3이겠지.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됐으니까. 자, 두 번째 둘레의 길이는 일일이 구하고 있으면 되게 괴로운 거야. 규칙을 찾으시면서 구해야 돼. 규칙을 찾으면서 구해야 되거든요. 자, 봐봐요. 원래 이렇게 됐던 거에서 이 길이만큼 뭐야? 하나가 사라지고 몇 개가 생긴 거야? 두 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잘랐으니까 3등분해서 자른 거잖아. 그러면 너가 3분의 1, 3분의 1에다가 원래 3분의 1이 빠지면 3분의 2가 들어갔으니까 넌 뭐가 돼? 3분의 4가 되고 너도 얼마야? 3분의 4가 되고 너도 3분의 4가 되겠네. 그치? 3분의 4가 3개니까 L2는 4야.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렇게 쓰면 망한다고. 알겠습니까? 시그마 때도 계속 말할 건데 제가 결과에 규칙이 있어요. 결과에는 아무런 규칙이 없어요. 과정에 규칙이 있으니까 뭐라고 쓰셔야 돼? 전체적으로 모든 길이마다 전부 다 얼마가 된 거야? 3분의 4씩이 됐던 거잖아. 1이 얼마가 된 거야? 길이 1짜리가 얼마가 된 거야? 이렇게 늘어나면서 3분의 4가 됐네.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3분의 4 곱하기 3이라고 하시면 되겠네. L2가요. 그럼 끝났네. 딱 볼 때 뭐가 되겠어? 등 B가 되겠네. 뭔지 알겠습니까? 다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야? 또 3분의 1, 3분의 1에 3분의 1이 사라지고 3분의 2가 되니까 이 길이도 얼마가 되겠어? 3분의 4배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끝났잖아. 뭐야? 뭘 구하라는 거야? 이거 다 합하라는 거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1분의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얼마야? 3에다가 3분의 4의 몇 승? 20승 마이너스 끝났잖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뭐 해라? 규칙을 그대로 밝혀서 쓰셔야 돼요. 계산을 다 해놓는 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안 좋은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과정을 다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원리합기입니다. 배웠나요? 아직 여기 진도가 안 나왔나요? 요새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해서 좀 짜치는데 그냥 되게 가볍게만 할게요. 이것도 제가 내신에서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냥 되게 많이 나와요. 한 문제쯤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딱 특이한 문제잖아요. 원금 이자 뭐 이런 계산이라서 또 어떤 선생님 피하시면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웬만한 시험들에는 보통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서 오케이? 이걸 설명을 할 텐데 일단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서 원리 합계예요. 원금 이자의 합계고 그 배경 지식부터 아셔야 되는데 뭐 옛날에는 썰도 더 많이 풀었는데 지금은 썰 푸는 거 없이 바로 갈게요.
단리와 복리가 있고요. 오케이? 자, 우리는 보통 복리를 배웁니다. 단리를 문제로 출제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오케이? 단리는 등차고 복리는 등비기 때문에 출제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100원이 1000원이 쉽다. 1000원이 있고 이자율이 10%라고 합시다. 1년 연이자율이 10%라고 합시다. 자, 1000원에 10%가 붙으면 애초에 나는 1000원을 집어 넣었어요. 언제? 지금 1000원을 집어 넣었어요. 자, 1년 후에. 자, 1년 후에 얘는 원금은 얼마가 돼요? 1000원 그대로일 거고요. 맞습니까? 이자가 얼마가 붙죠? 10%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 돈이 얼마가 돼요? 1100원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거. 이자율이 10%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한 거예요? 1입니까? 아니죠. 1.1을 곱한 거죠. 왜 1.1이죠? 자, 정확히 이렇게 쓰시는 거죠. 1000원 곱하기 1 더하기 0.1이라고 쓰고요. 자, 1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실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본전이죠. 본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본전이죠. 이거 국어 지문에도 나오는데 우리 그 국어 영상에 누가 댓글 달아갖고 저기서 1을 왜 더하나요? 뭐 이런 거를. 국어야, 국어. 써있다고 거기에 지문 밑줄에 써있어. 근데 거기서 1을 왜 더하나요? 그래서 답을 안 달았어요. 제가 대신 달까 하다가 고쌤이 나도 달지 마! 그래서 안 달았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뭐야? 본전이야. 맞잖아. 자기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그대로? 이자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럼 뭐, 그니까 이런 얘기랑 종합이 안 되면 안 돼. 1보다 조금 큰 걸 더하면 어떻게 돼? 얘는 계속 커져. 1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1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본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잖아. 알겠니?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단리든 볼리든 나는 1000원을 넣었으면 이제 뭐가 돼요? 얘도 1000 곱하기 1.1이 돼서 1100이 돼요. 맞습니까? 자, 근데 계산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건데 2년 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초딩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너는 얼마가 돼요? 아, 여기 더하기 100원이 더해졌네. 그쵸? 그럼 그 다음은 얼마가 된다고 생각해? 1200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리예요. 알겠습니까? 1200원이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얼마가 된 거예요? 더하기 100원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이 관점 차이는 뭐냐면 원금이 무엇입니까? 얘가 원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자가 붙으면 얼마가 돼요? 100원. 여기다가 이자 붙이면 역시 얼마가 돼요? 1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뭐가 돼요? 1000원, 1100원. 나는 다시 1년간 맡긴 돈은 얘예요. 얘죠. 그쵸? 니들 돈이라고 생각해봐. 이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 얘인데,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여기다가 10%가 곱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10% 곱하니까 더 곱하기 1.1에서 얼마가 돼요? 1210원이 차이가 나요. 알겠습니까? 이게 1000원 단위가 그렇지 1000만원 단위라고 치시면 점점 차이가 1년 2년 지날수록 커지겠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한테 뭐가 유리한 거예요? 단리와 복리 중에? 복리가 유리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상품 복리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날마다 이자를 주는 CMA 상품들 같은 경우는 단리예요. 이런 걸 배워야 돼. 사실은 너희들은 이런 걸 배워야 그렇잖아. 이게 세상 사는 지혜. 알겠니? 자, 그래서 3학년 때 경제수학 선택하시면 경제수학은 이거 배우는 게 경제수학이에요. 이거 존나 많이 배워야 알겠어요? 이거를 케이스별로 다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럼 다음은 얼마가 되겠니? 역시 마찬가지로 곱하기 1.1을 하겠지? 그럼 얼마가 돼? 1320원이 될 거고요. 뭐 21원인가 뭐 그렇고 얘는 얼마가 돼? 다시 1300원일까? 야, 너는 무슨 수열이냐? 등 비수열이 될 거고. 너는 등차 미안해. 너는 무슨 수열이니? 등 비수열이 되겠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대체로는 전부 다 뭔 계산을 하라고 하냐면 복리로 계산하고 주어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복리로 계산하는 거고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이거예요. 원금이 얘예요. 그럼 2년 후에 이자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자율은 R이라고 써요. 오케이. 비율. 2년 후에 이자는 이게 되겠죠. 뭔지 알겠어요? 2년 후니까 2승이 되겠죠. 그렇죠? 왜? 1.1, 1.1을 곱하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원금이 있고요. 매해 이자는 얼마가 돼요? A에 얼마를 곱해요? R을 곱한 게 되겠죠.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1 더하기 Rn이 돼요.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10% 너는 뭐 1년 더 있으면 20% 이런 거니까 이거 잘 분석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단리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단리도 모르시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단리는 등차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단리는 거의 안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 단리 복리에 대해 설명해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출제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실생활 우용문제처럼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자가 얼마나 붙냐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연말 적립, 연초 적립인데요. 2030년 1월 1일이나 2029년 12월 30일이나 같아요. 하루 차이 나잖아요 라고 하시면은 그것도 이제 못 배운 건데 시간의 무한번활성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2029년 12월 31일 11시 59분 59.999초와 2030년 1월 1일 0.000001초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뭐다? 같은 거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오케이? 어렵게 안 나오길 비시고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나왔죠. 자, 문제로 한번 접근해 드릴게요. 문제로 연이율이 3%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30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한대요. 오케이? 30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한대. 이 무슨 말이냐면 매년 초에 1월 1일마다 300만 원씩 5년간 집어넣었대. 그치? 그럼 얼마는 거야? 1,500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금융인이 아니에요. 경제인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든 일은 다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알겠어요? 맞아요. 넣은 돈은 1,500 같지만 내가 마지막에 받을 돈은 1,500이야. 그럼 어때? 열받아 하실 거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적금이라는 거고요. 적립금. 적금 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그래도 주식도 하시고 적금도 들고 그러던데, 고등학생들도. 하긴 뭐,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요새는 인터넷 뱅크도 많고 한데. 자, 그래서, 자, 봐봐요. 그래서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 맨날 넣는 걸 말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적금 이자율이 더 높으면은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예금 이자율이 높은 게 좋은 거지. 이것도 이것만 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잘 봐요. 자, 내가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넣었어요. 자, 올해 초라고 할게요. 그냥 올해 초에 얼마를 넣어요? 300만 원을 넣었어요. 오케이? 자, 내년 초야. 올해 초를 2025 초라고 하자. 자, 2026 초에다가 얼마를 넣었어요? 300만 원을 또 넣었습니다. 내가 넣은 돈이에요. 알겠어요? 자, 2027 초에 마찬가지로 300을 또 넣었어요. 2028 초에 또 300을 넣었고요. 2029 초에 또 300을 넣었어요. 맞습니까? 자, 5년째 뭐예요? 말이래요. 자, 이러면 5년 초부터 5년 말까지 몇 년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안 지났는데요. 아, 이러시지 마세요. 2029 말이라. 2030 초랑 뭐야? 사실상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300만 원은 처음에는 300만 원 몇 년 있었어요, 은행에? 5년 있었어요. 그쵸? 그럼 의자가 몇 번 붙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간 붙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시간을 쭉 가서 마지막에 은행에서 찾을 때 얘는 300만 원에다가 이자율이 얼마니? 1.03이네요. 얘가 몇 년 붙었어요? 5년이 갖다 붙은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돈들이 있던 시간이 어때요? 다 다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 공부하실 때 이 표를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자, 2026년 초에 얘는 몇 년이 붙었어요? 300만 원에 1.03에 몇 승? 4승이 됐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넣고 계속 넣고 그렇죠. 왜 이러니? 야, 그래도 좀 예쁘게 그려야 될 거 아닐까? 몰라, 난 예쁘면 포기했으니까. 다시 또 넣겠죠? 그렇죠? 뭔지 알겠어요? 자, 마지막이요. 마지막 5년 초에는, 오케이? 5년째 되는 해 초에 1월 1일 날 넣은 300만 원은 얘는 기간상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2029년 말까지? 1년 동안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얘도 이자가 뭐여야 돼요? 붙어야겠죠. 알겠습니까? 자, 얘도 이자가 붙으면 300에다 몇 번이에요? 1.03이 붙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 돈이 다 이 돈이에요. 알겠어요? 자, 키워드를 기록하세요. 요렇게 더해갈 거예요. 알겠죠?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지금? 다 더하시면 등비 수열의 합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공비 얼마예요? 1.03이고요. 맞습니까? 1분의. 첫째 항 얼마예요? 첫째 항 얘예요. 알겠죠? 마지막에 있는 게 첫째 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더한다고 화살표까지 그려드린 거야. 300 곱하기 1.03에다가 그치? 1.03에 n승, 5승, 마이너스 1. 얘 계산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기 1.03 5승 주어졌으니까 놓고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죠.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다른 문제예요.
자, 요거예요. 자, 요거를 어려운 말로 기수불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모르셔도 돼. 알겠어요? 자랑하려고 쓴 거고. 기수불, 기말불은 오케이? 자,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려. 이따 그리든 뭐 지금 그리든 들으면서 그리든 너네 안 그리면 헷갈릴 수 있어. 알았죠? 시간 줄게. 자, 이거부터 봅시다. 여행을 가기 위해 1월 1일부터 매월 말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12월 말까지 100만 원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이것도 일부러 내가 잘랐어요. 이건 월이야. 오케이? 자, 봐봐. 월이율이 0.5로 줬네. 제기랄. 자, 이렇게 줬다고 치자. 연이율이 12%라고 줬어. 그럼 월이율을 얼마나 넣어야 돼? 1% 넣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원래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요까지는 그냥 단순 계산하시면 돼. 알겠어요? 월이율로 주면 당연히 월마다 넣기 때문에 월마다 계산하시면 되고, 알겠어요? 연이율로 주면 뭐 하면 돼? 12를 나누면 그게 월이율이 되겠죠? 이 정도는 그냥 교양으로 하시고, 봐봐요. 이게 이런 얘기야. 내가 뭐 노트북을 산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노트북 100만 원짜리를 사고 싶어. 10달 동안 돈을 모을 거야. 그럼 얼마 넣으면 돼? 10달 동안 모아서 100만 원짜리 살려면 얼마 저금하면 돼? 10만 원씩 저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경제인이 아니라고요. 10만 원씩 저금하면 이자는 안 줘? 아니라니까요. 이자라는 걸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모든 거에는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이자가 왜 붙냐 뭐 이런 것도 있어. 이자라는 걸 고려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10만 원보다 뭐 해야 돼? 좀만 덜 넣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얼마를 넣으면 끝에 내가 100만 원 이자를 포함하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걸 묻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얼마를 넣는지 모르니까 자, 뭐래요? 1월 말부터 했어요. 자, 1월 말이에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A 넣을게요. A1이라고 넣을게요. 알겠습니까? 자, 2월 말이 됐습니다. 2월 말에도 얼마 넣어야 돼요? A1 넣어야 돼요. 자, 집중하세요. 어려우니까. 3월 말에도 얼마를 넣어요? A1을 넣어요. 12월 말에도 얼마를 넣어요? A1을 넣어요. 됐습니까? 내가 12번을 다 넣었어요. 알겠어요? 자, 12번을 다 넣으시면은 이런 식의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너는 마찬가지로 12개월을 지났어요. 그쵸? 첫 번째 돈은 12개월을 지났기 때문에 이자가 붙어야겠죠. 복리료예요. 그쵸? 몇 퍼센트라고 돼 있냐? 1.005네요. 자, 몇 승? 12개월 지났어. 몇 승? 조심하셔야 돼요.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몇 개월 지난 거야? 11개월 지났어요. 알겠어요? 이것도 헷갈릴 거라고. 11개월 지났다고요. 알겠죠? 11개월 지났어요. 오케이? 그래서 안 헷갈리는 방법은 2월 초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 헷갈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세요. 자, 그럼 다음은 당연히 안 봐도 뻔하네. 너는 그냥 바로 쓸 수 있네. A 곱하기 1.005에 몇 승이야? 10승이네. 됐어요? 자, 마지막이 어려워요. 요거까지 쓸게요. 얘는요. 11월 말이에요. 자, 나중에 필기할 시간 드릴 거야. 자, 쭉 가갖고 너는 A 곱하기 뭐야? 한 달 지났지? 1.005예요. 됐어요. 자, 마지막이 어려운데 얘들아. 12개월 상품이고 내가 1월 말에 계약할 때 12월 말까지 몇 번을 넣어야 돼? 12번 넣어야 돼. 알겠어요? 11번 넣는 게 아니에요. 12번 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열 번, 아홉 번, 열 번, 11번, 12번 넣고 뭐 해야 돼? 자, 다 넣었으니까 이제 찾아갈게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이걸 넣어요, 안 넣어요? 넣나 안 넣나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어? 나는 몇 번으로 계약한 거야? 12번 넣겠다고 계약한 거예요. 1월 말부터 매월 말에 돈 넣겠다고 계약했으니 이거 넣어야 돼요. 넣고 마지막에 찾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너는 얼마가 돼요? 넣고 바로 찾으면 돼요. 알겠어요? A가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시면은 이제 뭐 하면 돼? 싹 다 더하신다고 그랬고 거꾸로 생각하라고 했죠? 오케이? 자,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알겠습니까? 자, 적립금합계니까 등비수열에 뭐가 돼? 합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계산하시면 1.00R-1분의 초항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1.005에 몇 승? 몇 승? 11승? 자, 12승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게 핵심인데, 이게 핵심인데요. 내가 초에 넣는다고 할게요. 초에 넣었다고 합시다. 오케이? 초에 넣는 걸 바꿨어. 1월 1일 날 넣고 2월 1일 날 넣고 3월 1일 날 넣고 12월 30일에 찾는 걸 바꿨단 말이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 비교해봐. R은 똑같죠? 맞아요? 뭐가 돼요? 마지막 게 한 달에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A 곱하기 1.005 이게 초항이죠? 맞아요? 몇 개? 12개. 자, 정확히 뭐만 차이나요? 살짝만 차이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자, 이 질문이에요. 봐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몇 달? 12달. 12개. 이건 쉽지?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몇 달? 11달. 그래서 몇 개? 12개라고. 이걸 헷갈려 한다고. 왜? 말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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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지막에 말에 넣고 찾아야 되니까 이 개수는 여기 몇 승이라고 없으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계속 몇 승이라고? 0승이라고 했어. 0부터 11까지 몇 개야? 12개야. 초에 넣든 말에 넣든 넣는 횟수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 개수 전체는 어때? 당연히 같아. 뭐만 차이가 나? 마지막 게 이자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만 나겠지. 뭔지 알겠어? 마지막 게 이자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만 나니까 뭐만 달라지는 거야? 첫째 항만 달라져. 그래서 마지막 게 첫째 항입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마지막 게 뭐야? 첫째 항이고 거꾸로 더하는 거라고.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할게. 이게 이 다음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도 쓰는 거야. 이게 상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상환. 돈 갚는다는 뜻이잖아. 할부야 할부. 할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완전 현실 문제야. 사실 이런 게 내신에 나오는 게 좋은 거긴 해. 그렇잖아? 자, 카메라 샀어. 10만 원 선불로 내고 나머지 90만 원은 이제 뭐 할 거야? 이제 6개월씩 나눠서 할부를 끊겠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어. 맞지? 오케이? 그럼 90만 원 6개월이니까 간단하게 한 달에 얼마야? 18만 원이네. 내가 18만 원씩 갚을게. 이러면 안 된다고. 왜? 18만 원에 뭐가 붙어야 돼? 이자가 붙어야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18만 원 이자를 계산하셔야 돼. 이자를 계산해서 얼마를 맞추면 돼? 아, 90만 원을 맞추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돈을 갚는 거야. 좀 다른 예로 50만 원을 갚을 거야. 오케이? 10만 원 갚고, 10만 원 갚고, 10만 원 갚고, 10만 원 갚고, 마지막 10만 원 갚는 순간 끝나야 되지. 아니면 10만 원 갚고, 10만 원 갚고, 10만 원 갚고, 10만 원 갚은 다음에 마지막 10만 원을 딱 갚은 다음에 한 달만 있다 받아라. 이렇게 하냐? 그렇지가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10만 원 갚는 순간 뭐가 돼야 돼요?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10만 원에 이자가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환은요. 알겠습니까? 별말이 없어도 상환은 마지막에 내는 순간 그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다고요. 요 원리랑 같은데 여러분이 틀린 게 있어요. 이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틀려요. 자,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하나만 설명을 할게. 여기까지만 하고 지우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요 중요한 거 안 지웠으니까. 봐봐요. 10만 원 냈고 얼마 갚으면 돼요? 90만 원 갚으면 되지. 어떻게? 내가 6개월에 걸쳐서 갚을 거야. 알겠니? 근데 얼마씩 해야 돼? 몰라, 씨. 그치? 그럼 뭐야? 이자가 얼마래? 이자가 얼마야? 1%로 내지? 그치? 빨리 하시면 이렇게 해야 돼요. 빨리 하시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가갖고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고 이러면 시간 내에 못 푸는 거야. 알겠어? 왜지? 봐봐. 그러니까 이 구조를 니들이 연습해야 돼. 알겠어? 몇 번이야? 넣는 횟수는 어떻게 된다고? 똑같아. 6번 걸쳐 갚아야 돼. 근데 마지막 거 이제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알겠어? 초에 넣고 말에 찾으면 마지막 초에 있는 게 말에 갈 때 동안 이자 붙어 안 붙어? 이건 붙지. 이제 이해되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이게 틀렸어요. 왜죠? 내가 6개월 전에 빌렸잖아. 6개월 전에 빌린 90만 원은 이자 안 줄 거야? 내로남불이네. 전형적으로. 네가 90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이자는 기회비용 때문에 그런 건데 경제학과 하실 분 없나? 제가 예전에 좀 했는데 기회비용이야. 내가 이자 90만 원을 누굴 빌려줬어? 맞지? 너희들 받을 때 못 쳐서 받아? 친구 사이는 안 그럴 때도 있는데 못 쳐서 받아? 이자 쳐서 받아야 했잖아. 받잖아. 90만 원 외상했는데 이자 안 줘? 이쪽이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야, 내가 갚을 돈만 이자 치고 내가 빌린 돈은 이자 안 쳐줄래? 그렇지 않지. 내가 90만 원 갚는 거야? 아니라고.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내가 90만 원을 빌렸어. 그럼 90 몇만 원쯤 갚아야 되잖아. 근데 그 갚는 거를 매달 갚긴 하는데 어떻게 갚는 거냐면
은행 통해서 갚는 거야. 은행에 적금 붓고 적금 붓고 적금 붓고 얘도 이자 붙여갖고 이렇게 해갖고 6개월 후에 가치와 6개월 후에 가치가 서로 같으면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뭐 해야 돼? 6개월 동안 뭐가 붙어야 돼? 이자가 붙어야 돼요. 90만 원 그대로 그냥 90만 원이 계속 이자가 붙고 하는 거잖아. 적립이 아니라고. 적립은 이렇게 다 더하는 거고 적립은 여러 번 넣는 거니까. 그래서 좀 빨리 설명했는데 이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좀 빨리 설명했어요. 오케이? 좀 모르겠으면은 그림 그리신 거 인증하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알겠지? 일단 그림은 그려놓고 해야 돼. 알겠니? 자, 일단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